자,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로 간 내 가족이 실종됐다. 이런 애타는 목소리가 그야말로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네. 캄보디아 실종 신고가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폭주하고 있다고 해요. 네, 오늘도 전국에서 이제 캄보디아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 장소도요, 뭐 광주, 대구, 제주, 여수, 부산 가리지 않고요. 또 신고 시기도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다양합니다. 뭐 지난 9일에도 성남 수정경찰서의 아들이 캄보디아에 실종된 것 같다. 네.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갑자기 금세 끊겼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고요. 또 문제는 이제 실종된 사람들 중에서 이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있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문제되고 있는 실종자는 전북에서 실종 신고가 되었던 여성인데요. 네. 이 여성은 범죄 조직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실종 신고가 잇따른 만큼 사태가 일파만파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단지,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린 이른바 웬치라고 불리는 곳이요. 여기에 갇힌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이제는 이런 특단의 대책까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저는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 캄보디아 군경과 지금 협조해서 군사작전을 지금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캄보디아가 만약에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저는 해수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얼마나 더 될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 저렇게 군사작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데 자, 14년 전에 이 작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봤지만 이종우 평론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작전이에요. 당시 그러면 어떻게 작전이 진행됐길래 지금 이게 거론되는 겁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3호 주어리호라고 우리나라 선원이 한국 국적이 8명, 총 선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양 해군에서 13명의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납치를 당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우리나라 정부는 굉장히 수기를 했는데 일단 구출 작전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더 높긴 했어요.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는 실제로 구출 작전에 나섰을 때 네. 인명 피해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일단 빠른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함정, 그러니까 최영함을 투입하기로 해서 당시엔 1차, 2차에 걸쳐서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1차에는 우리나라 해군이 3명이 부상을 당해서 철수를 했고요. 예. 다시 2차에 이제 투입을 했는데 5시간의 교전 끝에 지금 21명 전원을 구출을 했고 13명 해적 중에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해군의 지금 작전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단 현재 지금 이 사건과 현재 캄보디아는 좀 다르지요. 이때는 모든 상황을 사실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선원이 어디에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예. 그래서 치밀한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웰치에 몇 명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국인이 있는지, 얼마나 지금 구금되어 있는지 이 상황을 아직 판단을 정확하기는 하지 못해서 군사작전 단계까지는 아직 거론만 될 뿐이지 실제로 수행하기에는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하기에 좀 미진하다. 그러니까 이 작전과 지금 이 사태를 수직 비교할 수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면 박주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작전 때처럼 캄보디아에서 이 군사작전을 펼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제 구출하고 싶은 간절함은 알겠지만요. 이 전문가들은 사실 아덴만 작전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해적과 같은 경우에는 해양법에 관련된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의 해협에 있어도 우리나라 군이 가서 이
정당하게 구출하고 진압 작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엄연히 주권 국가잖아요. 이런 주권 국가에 우리나라 군을 투입을 하게 되면 이건 네. 국제법상 무장 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가해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캄보디아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 소탕을 위해서 군을 투입하는 게 과연 적당하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군이 뭐 레바논이나 아니면 남수단에 파병은 되어 있지만 네. 이거는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유엔 그 평화 안전군으로서 사실은 지금 주둔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달라서 범죄 소탕을 위해서 군을 투입하는 게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고요. 또 만약에 군을 투입을 했어도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현지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오늘 군이 거기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 진압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이 캄보디아 경찰, 현지 경찰도 지금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어려운 건데 그럼 우리 정부가 지금으로서 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캄보디아 정부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 캄보디아 정부와 이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코리안 데스크, 즉 우리나라의 경찰이 직접적으로 거기 투입돼야 되거든요. 필리핀에서는 코리안 데스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지 정부가 지금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현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아까 조금 싱크에서도 나왔지만 ODA, 즉 우리나라가 가장 수원국, 그러니까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올해 ODA 예산만 4,353억 원이나 캄보디아에 캄보디아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캄보디아는 이 돈으로 어마어마한 사업을 지금 많이 벌리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ODA 예산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 교민 내지는 한국인들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알려서 캄보디아 정부가 실질적으로 나서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정부와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압박 카드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건데 자, 저희가 취재한 전직 고위 경찰은요. 일단 현지에서 이것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캄보디아의 외교부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또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인터폴, ICPO를 통해서 공조 요청을 계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파견을 보낼 수는 있지만 캄보디아에서 한국 경찰하고 같이 공조를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찰 통화하건 아니면은 인터폴을 통하던 외교부에서 연락을 취해서 한국 경찰 파견 보내겠다. 자, 캄보디아 그러면 범죄단지 웬치에서 벌어지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저희 채널A가 숨진 대학생과 같은 조직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를 접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좀 날카로운 조기로 맞아가지고 다리 한쪽 무릎은 살이 벌어져서 뼈가 보여있었어요. 목부터 종아리까지 팔다리 다 피멍이었고요. 이 친구가 계속 한국말로 아픕니다. 병원 좀 보내주세요. 물 항상 잘 먹고 잠 많이 자면 금방 회복해. 숨을 못 쉬겠어요 형들 막 이러더라고요. 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경찰이요. 작년부터 캄보디아에서 실종 또 감금 신고가 143건에 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신고 접수는 52건은 현재 미제고 자, 91건은 신변 확인 중이다라는 사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고 또 이 웬치 여기서의 참혹한 실태가 국내 언론, 우리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일파만파 알려지고 이런 와중에서도 아니 한국인을 노리는 구인글들이 아직도 수두룩해요. 지금 앵커가 두 가지 얘기를 일단 첫 번째 지금 속보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경찰의 접수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예. 왜 피해 규모도 제대로 짚게 못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 언론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조금 전 지금 신고가 143건이고 네. 그중에 91건은 신변을 확인했지만 지금 52건은 아직 미제다. 지금 밝혀져야 된다고 지금 말을 했잖아요. 이제 집계해서 발표한 거예요. 이제 집계해서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예. 좀 사실은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 미제 52건도 빨리 좀 밝혀내서 신변 확인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더 뭐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더.
전문가들도 지금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집계된 얘기해. 것보다 집계된 더 것보다 많을 수 더 많을 수 있다. 뭐 예. 10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커가 조금 전 얘기했듯이 정말 고민스러운 거지. 예. 이렇게 피해가 커지는 이유가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면은 저희 예. 취재진이 지금 보면은 해외 불법 취업 알선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런데 내용들 보면요. 이 지금 불법 감금으로 사망된 사건이 알려졌는데도 이런 불법 해외 그 알선 같은 것들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숙식하면서 주 6일 근무에 월 450만 원, 솔깃하죠. 고객센터 지원 업무할 직원이라는 건데 근무지가 캄보디아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대포 통장용 계좌를 고가에 매입한다. 계좌 주인이 프nom펜에 다녀오면 1,30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끼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 취재진이 저런 글을 올린 사람에게 예.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세는 8%고요. 기본급 2,000입니다. 시작하면 언제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당장 내일도 올라오실 수는 있어요. 그냥 본인은 이제 와가지고 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요. 하루라도 또 단 1시간이라도 더 빨리 구출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지금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됐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사건을 지체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예. 바로 이 범죄 조직들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캄보디아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최소 수십 개의 범죄 단지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이목을 집중을 하니까 네. 이들이 다른 나라, 인근 국경에 있는 나라로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는 방 빼는 캄보디아 범죄단지라는 제목으로 사진 2장이 올라왔는데요. 그래요? 사진을 보시면요. 이 범죄단지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차량에는 문서와 컴퓨터, 가방 등이 가득 실려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들을 찾기 전에 이들이 먼저 다른 나라로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빨리 구출 작전에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빨리 공력을 모아서 구출 작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